제 채널 멤버십 가입 안내는 구독 옆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조은세입니다. 늘 그렇듯 상승론자가 옳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매수한 사람이 옳았다. 이 표현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폭락이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청약 당첨되기만 기다리지만 청약 당첨이 로또라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반면에 상승론자는 미래를 그리고 목적과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손품과 발품을 팔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한 대가를 인정받게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노력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를 보고 왜 불로소득이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적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타겟이요. 부동산 투자는 소유자 본인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는 것인데,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주는 것인지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부동산 소유자를 적폐 취급하면서 마치 없어져야 할 존재인 것 마냥 취급하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표심 관리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나 심할 정도로 막고 온갖 정책으로 인해 결국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들은 마지막 활용 점정이라고 하면서 까짓것 대출이자 폭등시키자라며 주장까지 하십니다. 하나 예를 들어 주담대를 받은 거주용과 전세 세입자를 받은 투자용,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금리 폭등이 와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다면 거주용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낙찰 후 혹시나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다 하지 못하거나 세금 추징이 들어온다면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그 집에도 가압류가 붙을 것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꼭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꾼이라 칭하면서 다 몰락하라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시장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거리로 내쫓긴다. 도대체 왜 모든 부동산 정책에서 나온 마지막 피해자가 세입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 fault. 앞서 제가 상승론자와 매수자가 옳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 아파트 매매가 11억이 눈앞에 왔다고 합니다. 또한 29일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9,993만원으로 지난달 10억 8,192만원보다 1,801만원 올라 11억 돌파까지 불과 7만원만 남겨뒀다. 서울 강남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값은 13억 500만원으로 처음 13억을 넘겼다 하고요. 폭락이들이 그렇게나 사지 말라고 주구장창 나라 망한다, 경제 대공황 온다, 바젤3로 대출 회수 당한다 라고 겁박을 했건만, 지난해 20대 30대 매수 건수가 역대 최다였던 7월 이후 지난해 7월 9억 5,033만원에서 지난달 10억 9,993만원으로 1억 4,960만원 상승, 15.7%가 상승하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닉 바잉이고 영끌 매수건 간에 어찌됐든 시장에서의 승리자는 바로 그들이다. 축구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볼 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명문 축구 구단은 압도적인 경기 운영으로 늘 쉽게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하나같이 말하길 축구 선수 개개인 역량은 깻잎 한 장 차이일 정도로 작다. 명문 축구 구단이 승리하는 것은 그들이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비슷한 역량을 가진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명문 구단은 이기는 방법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은 서로 간 역량이 큰 차이 없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대세 상승 이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패닉 바잉, 영끌 매수라며 폭락이들이 쌍욕을 하며 어떻게든 비난을 하더라도 매수했을 때 집값이 상승할 확률이 매수하지 않았을 때 집값이 폭락할 확률보다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현재와 같이 유동성이 폭증하는 시대에서는 승리하는 방법을 안다. 그것은 주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이며, 그것이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작년 8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나온 다주택자 등의 매물을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영끌로 받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부동산 시장을 정말 단편적으로 보았구나.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구나. 제가 더 그분이 느낀 감정보다 더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마치 주식과 같이 고점에서 세력들의 매물을 개미가 다 받으면 급격하게 폭락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 자체, 그것부터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인 제가 보기에 부동산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첫째,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사를 가기 위해 반드시 특정 기간 내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호가를 강제로 낮추는 사람들이 증가를 할 때, 즉 특정 시점에 매도자가 몰릴 때. 둘째,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 즉 특정 시점에 매수자가 감소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집값은 하락하게 되며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입주 물량 없는 대책은 허울뿐이다, 이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연끌족들이 그 당시에 아파트를 산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좋은 결과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락이들은 여전히 사지 마라, 사면 망한다 이러고 있지만 결국 시장에서 승리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한 사람이라는 점, 그들은 승리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의미와 같기도 합니다. 물론 폭락이들 중에서도 추종하는 신도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승리한 사람 몇몇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폭락이들은 이번 장에서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당 의원께서는 대출 규제 완화는 6월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가격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최소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 추세라고 느끼는 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돌려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현 정권이 들어섰던 이래로 집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 가치는 하락해도 된다 라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편을 가르려고 노력하는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특정 당에서 특정 계층만 케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 전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집 없는 사람, 그 사람도 국민입니다.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발언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좌파 우파 무주택자 유주택자 이제 이런 말 식상하고 지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